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염승환 부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21년 3월이죠. 예, 3월 9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너무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저도 뭐 솔직히 힘듭니다. 힘들고 뭐 힘든 건 힘든 거죠. 그죠? 뭐 시장 안 좋은데 안 힘들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누구도 멘탈이 아무리 강해도, 그리고 뭐 3년, 5년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도 그 딜을 내다보고 당연히 누구나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힘들 때 힘들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좋으면 좋다. 예, 다만 이제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안 좋다고 뭐 우리가 의기소침해가지고 뭐 주식 다 던져버리고 그런 건 다 자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냉정할 필요는 있지만, 뭐 당연히 뭐 힘들 때 힘든 거고, 또 이 또한 지나가서 또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무튼 뭐 힘들어 하시면 하시는 거고, 예, 너무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예. 근데 이걸 너무 오래 가져가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금방 잊어버려요. 예, 뭐 그게 좀 장점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새 뭐 안팎으로 참 저도 힘들긴 한데, 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뭐 저는 괜찮아요. 저는 뭐 요새 뭐 악플도 많이 달리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 뭐 그거 다 뭐 생각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댓글, 그러니까 뭐 비판하실 분들은 하시고, 아니 뭐 시장 안 좋고 내 종목 급락하는데 누가 기분 좋아요. 예. 근데 그런데도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저는 뭐 분명히 그런 분들은 나중에 다 보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간혹 예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일부러 뭐 그냥 인신공격 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구독자분들을 비하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어쨌든 간에 기분 나쁜 건 나쁜 거지만 인격은 갖춰야죠, 사람이. 여기다 공공이 보는 장소인데 댓글로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런 댓글 다신 분은 그 정도 인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런 분은 주식 투자를 하건 인생에 뭘 하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의를 좀 갖춰주시고, 예,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뭐 여기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가려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저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두 다 좀 예민해지고 시장 어렵지만 힘들 내시고, 우리가 뭐 이런 거 각오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단기 저점 그걸 뭐 누가 알겠어요. 오늘도 보면 장중에 뭐 엄청 빠졌다가 막판에 좀 들어 올려 버렸죠 또. 그래서 증시가 물론 오늘도 하락은 했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뭔가 약간 안도되는 그런 좀 장세로 마감됐는데, 매일 이럴 것 같아요. 이 변동성은 좀 커질 것 같지만 결국 방향성 자체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 안 하고, 오늘같이 무서울 때, 오늘도 뭐 일부 뭐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동안 주식 안 하시다가 이렇게 급 나갔는데 사도 되냐. 뭐 저는 뭐 말씀드렸어요. 뭐 이럴 때 사도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기업도 이렇게 빠지는데. 예. 근데 지금은 팔 걸 고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살 걸 고민할 때고, 파는 거는 내가 적어도 팔고 싶다면 어느 정도 좀 반등할 때, 어느 정도 레벨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현금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사라 꼭 그거보다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동매매 하셔가지고 팔지 마세요. 지금은 좀 냉정하게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너무들 그 힘든 장 진짜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 예, 내일 좀 진정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오늘 사실 그 시장이 자꾸 이렇게 롤러코스터 탄 배경은 뭐냐면, 그 미국의 국채금리하고 중국 증시 때문입니다. 요게 요새 장중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 그 네이버에 검색을 좀 하셔가지고요. investing.com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이시죠? 예. 그러면 investing.com이 나와요. 여기 들어가세요. 그럼 장중에 실시간 중국 증시가 나와요. 뭐 여기는 이제 전 세계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1.8%. 참 한국만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시장 보시면 지수 있죠, 지수. 세계 주요 지수.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누르시고 요 아래쪽에 보면 전 세계 실시간 증시가 다 나와요.
한국부터 해가지고. 여기 상하이 종합 있죠. 요게 우리나라 10시 반부터 괴롭혀요. 오늘도 장중에요. 중국이 올랐다가 오후에 급락해 버렸어요. 또. 그래서 결국엔 여기 중국 증시, 여기 일봉 차트 누르시고 여기 5분봉 차트입니다. 이게 분 차트예요. 보이세요? 이게 15분 차트. 예. 그래서 이렇게 출발은 좋았는데 그냥 무너져 버렸죠. 이러다 보니까 증시가 또 막판에 약간 흔들림은 나는데 이게 중국 증시 실시간 지표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게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인데 여기다가요. 여기 미국 10년 있죠, 10년. 그냥 10년 써도 돼요, 10년. 10년을 이렇게 쓰면 뭐가 이렇게 뜨죠. 그럼 요 두 번째 미국 10년 보이세요? 요게 미국 10년짜리 국채 금리입니다. 요거랑 증시가 반대로 가요. 얘가 빠지면 증시 오르고요. 얘가 급등하면 증시가 빠져요. 저거 미국 10년, US 10. 예. 요거를 누르시면 이게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 요거 보고 지금 시장이 막 요동을 치거든요. 지금 보면 이게 일봉인데 요게 지금 분차트입니다. 좀 꺾이죠. 나스닥 선물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일봉을 볼까요? 일봉. 이게 국채금리입니다. 이렇게 급등하니까 증시가 그냥 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꺾이면 오늘 좀 꺾이는 것 같은데 예, 되게 좀 분위기 좋게 흘러가겠죠. 예, 그래서 이 10년 채권 수익률도 한번 장중에 체크하시면 이게 안 볼 수가 없는 게요. 요새 하도 이거 따라다니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일단 시장은 뭐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드셨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오늘 증시 다시 한번 복귀해드리면 증시가 장 초반에 여기 보시다시피 2930까지 갔다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2976까지 좀 올라오면서 물론 뭐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아직도 하락이지만 그래도 충격에선 좀 벗어났다. 그래서 차트상 안 망가졌어요. 이게 사실 오늘 장중에 완전히 망가져 있었는데 버텨줬고 정말 힘드시죠. 막 종목들 그냥 경기 민감주는 좋은데 성장주는 다 곤두박질 치고 있고 저도 뭐 성장주 워낙 싸니까 지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계속 빠져요 그냥. 그래서 어렵지만 일단 밑꼬리 달면서 바닥 찍었고 코스닥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버텨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밑꼬리 달면 보통 이렇게 반등하는 거 보이세요 여기? 바닥 신호예요 대부분. 이게 차트상 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좀 이번에도 반등 나와주길 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V자 반등 힘들지만 증시가 일단 아래쪽에서 위에서 윗꼬리 달 때가 좀 별로 안 좋은데 오늘 아랫꼬리 여기랑 좀 반대죠. 이런 모습. 예, 그래서 반등이 좀 더 나와주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너무 어려운 시장이지만 힘들 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섹터 쪽으로는 뭐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는데 예.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은행주들 오늘 좀 올랐더라고요. 은행. 그리고 오늘 건설주 좀 올랐어요. 건설주 진짜 싸요. DLNC. DLNC 너무 싼 것 같아요. 진짜 뭐 아시겠지만. 또 지주사 전환 얘기도 있더라고요. DL이. 그래서 건설주들. 그리고 건설주들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서울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제가 이게 공약 보니까 오세훈 씨가 좀 민간 쪽 공약, 주택건설, 그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오세훈 씨가 되는 게 물론 좋지만, 또 이게 정치적인 거니까 이런 것도 얘기하면, 예, 또, 댓글이 또 안 좋은 게 달리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이거는 정책만 봐서 그래요. 근데, 박영선 후보도 지금 뭐 재건축, 규제 완화, 그런 공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가 되든 간에 건설주한테는 되게 유리한 국면입니다. 근데 주가는 빠졌고 그래서 건설주 진짜 오늘 오랜만에 좋은 좀 상승이 나왔고 오늘 통신주도 주가 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요. 은행주, 섬유의복 진짜 뭐 부진했던 기업들이죠. 근데 이 기업들이 올랐고 전통의 우리 한국의 강자들은 다 빠졌습니다. 뭐 이쪽도 건설, 조선, 통신, 은행, 비트코인 가격 좀 많이 올라서 갖고 건설기계, 해운주, 한진해운 아니 HMM이 이게 악재 있더라고요. 블록딜 나왔나봐요. 대주주 블록딜 폭락을 했고 페노션인가요? 페노션
펜오션일 거예요, 아마. 예. HMM이 아니고. 대주주 아마 지분, 여기 보세요. 예. 외국인 1300만 주대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블록들이에요, 블록들. 그래서, 참 어렵죠, 이런 거 보면 주식이. 얘도 요새 잘 나갔는데, 한순간에 저렇게 망가져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방심할 수 없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쿠팡 관련주 이제 상장 앞두고 오늘 좀 급락했고요. MLCC도 삼성전자 참 이 가격 올 줄 몰랐어요. 너무 싼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내려와 버렸고 2차 전지도 뭐 마찬가지. 오늘 많이들 빠졌고. 네, 빠질수록 매력은 있는 거죠. 좋은 기업들 빠지는데 가격 매력은 더 커지고 있으니까 잘 이겨내 주세요. 뭐 다 빠졌습니다. 게임, 뭐 통신 장비도 오늘 좀 빠지고, 남북 경협, 반도체도 요새 뭐 꾸준히 빠지고 있고, 증시 안 좋으니까요. 화장품도 최근에 좀 부진하고. 뭐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도 섹터들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그 수급 한번 보시면, 누적 말고요, 당일 오늘 개인들이 종합 3,900억 샀고 외국인이 6,300억을 5,600억 팔았어요. 기관은 좀 샀고. 그래서 전형적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너무 많이 팔아요. 달러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보시다시피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리스크인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이 원달러 환율이 음봉은 나왔어요. 오르다가 좀 위에서 막힌 거죠. 그래서 환율이 좀만 진정돼주면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긴 한데, 원달러 환율 좀 체크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아직은 환율 면에서는 좀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수급 환율 이런 건 안 좋고, 경기는 회복되고, 금리는 불안하고, 주도주는 다급 나가고, 비주도 섹터, 뭐 소비재, 그 다음에 은행, 뭐 산업재, 소재 이런 기업들은 급등하고. 그러니까 증시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림은 아니고 서로 다른 그림이고, 다우는 보세요. 되게 분위기 좋죠. 나스닥은 부러지고, 철저히 나스닥이 부러지는 게임입니다. 일본 증시 버티고, 대만도 버티고. 그러니까 해외 증시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뭐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쉬운 건 유독 한국 증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죠? 되게 막 흔들려요. 유독. 그러나 오늘 같은 날 가장 하시면 안 되는 게 추격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힘드셔도 정말요. 예. 그냥 제가 욕을 먹을 테니까 끝까지 버텨주세요. 단 제가 종목 상담 해드렸죠. 안 좋은 건 다 무조건 자르세요. 과감하게.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적자 나거나 안 좋거나 가망이 없어 보인다, 과감히 다 자르세요. 자르고, 지금 이렇게 좋은 종목이 널려 있잖아요. 막 피가 낭자예요. 좋은 2차 전지 막 바닥에 쓰러져 있고, 반도체 쓰러져 있고, 자동차 얼마나 좋아요. 증권주 피가 낭자합니다, 지금 다들. 성장이 보이는 뭐 카카오 같은 것도 괜찮고, 이런 애들이 최근에 완전 다 쓰러져 버렸죠. 근데 이런 기업을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죠. 근데 내가 현금이 없다, 그러면은 아닌 걸 잘라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걸로 교체를 하세요. 지금 그런 장이에요. 지금 급락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다 가겠다 이게 아니라, 급락장이 끝나도 안 가는 건 안 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세요. 이렇게 빠져야 살 게 생기는 거예요. 교체가 가능해요. 아니, 잘 나가던 그 기업들이 예를 들면 풍력테마에서 그 잘 나가던 거의 10배 올랐잖아요. CS 윈드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냥 뭐 추풍 낙엽입니다. 10만원짜리가 거의 반토막 났어요. 이게 뭐 고점에서 40%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본 거예요. 뭐 에코프로겐, 이렇게 빠졌어요. 얼마 전에 20만원에 회사가 15만원 왔습니다. 그럼 매력이 있는 자리잖아요. 좋은 가격이 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근데
저번 주에 상담해드린 대로 안 되는 건 무조건 자르세요, 그냥. 예. 제가 증시가 급등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급등할 때는 쫓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사고 싶어도 너무 강하니까. 이게 급락할 땐 다 빠지기 때문에 좋은 것도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로에 좀 이렇게 포트를 교체할 수 있는 기회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좀 그랬고, 내일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상장인데 아마 그것 때문이었나요? 고위 예탁금이 좀 많이 늘긴 늘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일시적인 거니까요. 예탁금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67조까지 늘어났어요. 다시 최근에 좀 부진하다가. 근데 아마 이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며칠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 보고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ETF 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번에 좀 이벤트를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애 최초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개설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주식 상품권이라는 이제 주식을 매매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상품권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상품권을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채널 보시는 분들께서 좀 계좌 개설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계좌 개설 방법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베스트 모바일을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일단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을 열어서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개설 선택하기를 선택하신 후에 계좌 개설 진행 단계가 총 6단계인데 그 단계별로 이렇게 꼭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에 이벤트 코드를 입력하는 이제 칸이 있어요. 거기에 반드시 한글로 메이크잇, 그 네 자를 꼭 반드시 한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되고 저희가 주식 상품권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계좌 개설 많이 하셔서 주식 상품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요즘에 너무나 이게 휘둘리니까 우리 한국은 미국 눈치 봐야죠. 중국 눈치 봐야죠. 아주 연기금 눈치 봐야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은 아니에요. 일단 이러한 내용은 사실 뭐 좋은 내용이긴 한데 사실관계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국 국가펀드 얘기했고, 그다음 미국의 헤지펀드 거물 중에 테퍼란 사람이 있나 봐요. 데이비드 테퍼. 이 사람이 헤지펀드에서 되게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채권금리 상승을 촉발한 미 국채 매도세가 곧 끝날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금리가 곧 안정화될 거고, 실제로 좀 금리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 비관적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강조했고, 가장 중요한 시장의 위험이 제거됐다. 이게 금리예요. 금리 리스크가 해소되면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 움직임 종료됐고 향후 몇 달간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에 머무는 것을 더 안전하게 한다. 그리고 미국 국채 순매도를 많이 했던 일본계 자금이 다시 채권 매수에 나설 수도 있대요. 이 부분도 되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 비관적이기는 어렵다.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아마존 등 대표 기업 주가가 하락하면서 매력이 커지는 것도 향후 증시가 좀 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진짜 이분 말도 된다는 건 아닌데 좀 오늘까지는 좀 과도했죠. 사실상 너무 단기 낙폭도 컸고, 아무튼 이제 그 정도까지 뉴스는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보고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스닥이 급락했고, 요거는 SK증권의 한대훈 애널리스트가 직접 쓰신 시황 자료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급락했고, 이번에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트리거가 됐다, 요렇게 언급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미국 10년 국채가 장기금리거든요. 이게 오르면 오를수록 증시에 부담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좀 오르면서 시장이 경기 민감주로, 기술주, 성장주보다는 경기에 되게 민감한
그런 회사들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 1.9조 달러 규모의 미국 부양책. 이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적혀 있고,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는 이 재난지원금의 50%를 주식 투자에 쓸 거라고 응답했대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4천만 명인데 300억 달러면은 30조가 넘어요. 이게 주식시장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전통적으로 기술주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폭과대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여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좀 희망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FMC까지는 좀 증시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재난지원금이 통과돼서 25에서 34세 이 밀레니얼 세대가 주식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살 때 전통주보다는 뭐 기술주, 뭐 테슬라도 있고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을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은 해줬습니다. 뭐 맞을진 모르지만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이게 좀 놀라운데요. 재난지원금의 50%를 주식 투자에 쓴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이트질러도 요새 주가가 괜찮죠. 그 전에 너무 많이 빠졌었는데 영원한 하락은 없어요.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및 소주 시장은 코로나19 기인에 각각 감소했죠. 그래서 하이트진로의 맥주 및 소주 매출도 각각 약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활성화되면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 부정적 영향. 그러니까 이게 막힌 거죠. 외부 활동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완화가 될 거고, 조만간 이제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활동도 늘어나고 주류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이 유효하다. 그런 내용이니까. 하이트젤도 워낙 많이 물려 계신 분들 많으셔서 이 보고서 보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기획도 많이들 들고 계시죠. 근데 되게 안 가는데 요즘 같은 장은 또 오히려 좋아요. 막 이것도 같이 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경기 좋아지면 광고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추정치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갤럭시 S21도 사실 잘 팔리고 있고, 현재 PER 14배 저평가된 상태고요. 실적 추정치를 좀 올렸습니다. 330억에서 400억.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거죠. 실적 추정치를 올렸다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기획도 최근에 뭐 안 좋은 장에서 그냥 반대로 가고 있어요, 주가가. 위로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신흥 SSC는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삼성증권에서 한번 보고서 나왔었죠. 이건 이제 대신증권에 한경래 이세롬 연구원님이 쓰신 거고, 의심 없는 중장기 성장성이다. 목표주가 62,000원으로 상향을 했고, 투자액의 매수 유지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빠른 헝가리 법인 캐파 증설 및 가동률 확대. 그러니까 삼성 SDI가 증설하면 좋아요. 아까 뉴스 보니까 삼성 SDI가 뭐 중국에 또 공장 증설한다는 뉴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 신흥 SSC가 삼성 주로 납품을 많이 하거든요. 수혜를 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올해 실적도 되게 좋고 주가만 많이 빠졌어요. 신흥 SSC도 지금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닥 나왔죠. 이런 기업들을 적당히 물릴 거 각오하고 잡아보셔도 좋아요. 크게 손해볼 건 없죠,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다수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좋다고 지금 계속 보고서가 나와요. 그런데 주가는 빠져요. 그럼 기회인 거예요. 이런 거는 좀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롯데케미칼도 되게 좋대요. 서프라이즈하다. 화학 쪽 시향 좋고요. 목표 주가를 47만원까지 올렸습니다. 2018년도 이익하고 비슷한데 그때는 호황기 끝, 지금은 시황 상승. 되게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셨고, 요새 또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워낙 올라가니까 그것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만원까지도 열어두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일단 시장 예상이 3,637억 원,
요거를 상회하는 무려 4,700억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통 그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면 잘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까 신흥 SEC도 그렇고 추정치가 상향되는 기업들 의미가 있어요. 롯데케미칼은 그리고 경기 민감주죠. 롯데케미칼. 단 항상 차트 보고 지금 주가 부담스러운지 아닌지 봐야 됩니다. 조금 올라왔죠. 롯데케미칼. 조금 쉬어갈 수도 있어요. 한 주 더. 1개월 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은 급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공략을 한다면 차트상으로 이게 월봉 보는 거죠. 조금 눌러줄 수 있고 오늘 저점 정도면 좋죠. 오늘 저점. 그럴 때 이제 모아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용은 좋으니까. DI파워는 굴삭기 유압 실린더 업체입니다. 굴삭기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에 주로 많이 납품하고 있고 굴삭기 판매가 중국에서 엄청나고요. 매월 50% 이상 판매가 돼요. 그리고 건설 경기도 조금씩 개선될 것 같고 올해 405억 벌 것 같고요. PER이 되게 낮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600억인데 1년에 400억 이상 벌어요. PER도 너무 낮죠. DI파워의 전통적인 또 이 회사는 건설기계 관련 기업인데 주가 싸다. 그래서 오늘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11%나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이 안 좋은 장에도. 덕산 네오룩스 뭐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좋은 회사고요. OLED 제가 올해 좋게 본다고 했잖아요. 소재 업체입니다. 그 OLED 중 그러니까 이제 자체 발광하는 그런 이제 광원이 OLED인데 거기서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그 광원을 만드는 회사죠. 삼성전자가 노트북 PC를 OLED로 조금 바꾸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로 가셔야 된다면 이 OLED 시장은 더 커지겠죠. 증설해야죠. 그리고 노트북에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노트북에 채택하는 것까지는 조금 더 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 LCD 기반이었는데 닌텐도 게임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점점 좀 분위기들이 바뀌는 거죠. OLED로 넘어가고 OLED로 넘어가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이런 덕산 네오룩스, AP 시스템, SFA, HB테크 같은 종합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재 장비 회사들이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팡은 너무 좋아요. LS전선 아시아는 LS그룹에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주가 안 갑니다. 케이블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1분기 영업이익은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하신 것 같아요. LS전선 아시아 또 이게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할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거기에 LS 비나죠. LS 비나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어쨌든 이 영향으로 뭐 계속 납품을 하게 되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계속 인프라 투자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하고 이럴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케이블 전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참 주가가 되게 안 가요. LS전선 아시아도 저도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실적 좋던데 진짜 안 갑니다. 이거 보세요. 실적이 좋은데도. 근데 제가 같이 찾아가겠죠. 실적 꾸준히 좋은 기업들은 어디 도망 안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고 LG전자도 좋죠. 뭐 시간은 LG전자 편 맞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카메라 사업부가 지금 안 팔려서 그래요. 팔릴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자동차 부품도 시간이 문제다. 당장 수익 나는 건 아니거든. 어쨌든 1분기 영업이익은 25% 정도 증가할 것 같고요. LG전자가 스마트폰은 중단 사업으로 처리되면서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조 6,731억 원이죠. 이게 만약에 스마트폰 사업이 중단되면 저만큼의 이익이 나는 거죠. 왜냐면 스마트폰이 1년에 그러니까 분기당 2천억 3천억씩 까먹어요.
계속 까먹어요. 연간으로 따지면 1조 까먹는 거죠. 그런 사업부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느냐,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전TV, 홈코노미 수요 강세, 자동차 부품 좋고, 연결 대상인 뭐 LG 이노텍도 과학 솔루션 위주로 기대 이상의 실적이 예상된다. 다 좋아요. 좋은 얘기들입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덕산 네오록스에 연결돼서 그 유한타 김광진 연구원님 쓰신 건데, 글로벌 노트북 PC가 되게 좋나 봐요, 분위기가. 노트 PC. 요게 이제 원래 LCD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OLED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래서 10년 만에 글로벌 노트 PC 시장 호황 국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 노트 PC 전략 변화입니다. 일단은 MS 1. 삼성전자 글로벌 노트 PC 시장이 1.7%밖에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시장 위주로만 판매를 조금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인데, 올해부터는 좀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이제 다양한 국가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대 이상 PC가 판매가 될 것 같고, 삼성 노트 PC의 핵심적인 변화 OLED가 당연히 증가하고, 그리고 패널 생산 계획도 많이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OLED 채택 증가하고, 그런 모습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LCD를 통해서 보이기도 하는 거죠. 아무튼 삼성 노트 PC는 LCD를 OLED로 대체한다. 채용이 증가한다. 그래서 OLED 밸류 체인이 좋아질 수 있다. OLED 밸류 체인 하면 덕산 네오록스. 일진 디스플레이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덕산 네오록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발광 재료, 그 OLED 발광 재료를 이 기업이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장비에서 AP 시스템, 뭐 SFA 이런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핵심은 빨리 삼성이 투자해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삼성이 OLED가 됐건 반도체 됐건 시장이 원하는 건 증설입니다. 아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빠른 시간 안에 해주기를 한번 기대하고, 그렇게 되면 그 밸류체인 쪽이 되게 좋아질 수 있겠죠. 삼성 그룹 밑에 있는. 그걸 좀 기대하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할 얘기는 다 해드렸던 것 같고, 아무튼 너무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금리 때문에 많이들 너무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까도 뭐 금리처럼 여러분들이 힘들죠. 이렇게 올라가고 계속 오르기만 하면 힘든데, 금리가 일단 2, 3일은 더 보세요. 뭐 얼마나 진정될지 모르겠지만 진정되기를 꼭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어제 오늘 너무 힘드셨고, 저는 계속 제 시험 안 받고요.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올렸던 말씀 그대로고, 저는 뭐 의견 바꿀 이유도 없고, 뭐 아무리 증시가 흔들려도 여전히 좋은 기업들 많고 살 것 많다. 다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그 기업들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으면 얼마나 버틸 거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버텨주실 분들은 끝까지 버텨주시고, 그리고 아닌 거 과감하게 쳐내세요. 진짜 포트 보셔가지고 아닌 건 잘라내야 돼요. 도려내시고 과감히 교체할 건 교체하셔서 다음 장을 기다리세요. 다음 장 또 분명히 최고치 넘어가는 장세가 한번 올 거예요. 시점은 모르지만 그걸 좀 기대하시면서 힘들 내시고, 오늘 저녁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힘낼게요. 여러분들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